여행의 이유. 김영하. 김영하의 여행의 이유는 단순한 공간적 이동이 아닌 존재의 깊이를 탐색하는 의식의 여정이다. 이 책은 왜 사람은 떠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하여 도망, 발견, 자유, 우연, 타인, 귀한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간다. 첫 번째, 여행은 도망인가? 작가는 말한다. 나는 여행을 떠나면서도 그곳에서 무엇을 기대하는지도 모른 채 떠났다. 작가는 여행을 도망의 형태로 먼저 규정한다. 일상과 자신, 사회의 기대 혹은 상처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본능적 충동. 하지만 그 도망은 단순한 회피가 아닌 새로운 자아를 향한 시도다. 두 번째, 익숙함을 벗어나기. 우리는 똑같은 시간표, 같은 사람들, 같은 언어 안에서 자신을 고정시키지만 여행은 그 고정으로부터의 해방이다. 작가는 이렇게 말했다. 여행은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지만 동시에 자기로부터 멀어지는 경험이다. 익숙함 속에서는 자신조차도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세 번째,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나다. 작가는 말한다. 여행은 타인의 삶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조건 안에서 자신을 보는 일이다. 낯선 도시에서 우리는 자신의 반사된 모습을 본다. 로마의 아침 햇살, 베를린의 겨울 골목, 방콕의 야시장. 그 공간들이 우리에게 말을 건넨다. 넌 이곳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네 번째, 타인을 만나는 여행. 작가는 이렇게 말한다. 여행은 타인의 이야기 속에 잠시 자신을 숨기는 일이다. 작가는 우연히 마주한 사람들, 기차에서 만난 노인, 길을 가르쳐준 소녀, 말을 잃은 관광객과의 짧은 교류를 통해 자기 삶이 얼마나 좁은 시선에 갇혀 있었는지를 자각한다. 타인은 늘 낯설지만 그 낯설음은 자신을 새롭게 만든다. 다섯 번째, 예기치 못한 사건들. 작가는 이렇게 말한다. 계획하지 않은 순간들이 여행의 진짜 장면들이다. 길을 잃었을 때, 비가 예고 없이 내릴 때, 식당이 문을 닫았을 때, 모든 불편함과 우연이야말로 기억을 형성하고 여행의 맛을 느끼게 하는 묘미다. 여섯 번째, 사진과 기억. 작가는 말한다. 기억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구성되는 것이다. 나는 사진을 찍지 않기로 했다. 작가는 사진 대신 기억하기로 한다. 그것은 능동적인 선택이다. 어떤 장면을, 어떤 감정을, 어떤 의미를 간직할 것인가는 나의 몫이다. 이 과정에서 여행은 예술이 된다. 일곱 번째, 귀환의 시간. 작가는 말한다. 돌아왔을 때 나는 내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음을 느꼈다. 여행의 끝은 끝이 아니다. 그것은 변형된 나로서 새로운 일상을 다시 사는 출발점이다. 그리하여 여행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김영하의 여행의 이유는 그 어떤 여행 에세이보다 조용하지만 강렬하다. 이 책은 여행의 행위 그 자체보다 왜 우리는 떠나는가, 떠남이 우리에게 남기는 흔적은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탐구한다. 작가는 말한다. 여행은 도망이면서 동시에 탐색이다. 현실을 피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현실을 객관화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 이 문장은 작가가 여행을 단지 현실 도피로 보지 않고 그 도피조차 존재 인식의 전략으로 끌어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영하의 문장에는 항상 일정한 자기 거리 두기가 있다. 그는 감정을 과하게 쏟지 않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강하게 읽힌다. 그가 묘사하는 여행은 감정적 체험이라기보다 자신의 존재론적 고백에 가깝다. 작가는 말한다. 나는 가끔 여행지에서 거울을 본다. 내 얼굴이 낯설다. 그때 문득 나는 내가 아닌 사람이 되어 있는 것 같다. 이 문장은 단순한 여행 체험담이 아니다. 그것은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상황, 장소, 언어에 따라 쉽게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이다. 김영하는 자기 자신조차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구성되는 존재라고 말한다. 여행은 문학이고 문학은 떠남이다. 이 책은 여행을 문학과 연결시키는 수많은 은유로 가득하다. 그는 소설가이자 여행자이며 여행지에서 만난 이야기들은 창작과 삶을 동시에 흔드는 원천이 된다. 작가는 말한다. 낯선 장소에서의 글쓰기는 늘 위험과 맞닿아 있다. 익숙한 풍경이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나는 내가 누구인지 다시 생각하게 된다. 김영하에게 낯선 장소는 창작의 자극제이자 자기 해체의 현장이다. 그는 여행을 통해 기존의 자아를 부수고 자신을 다시 조립하는 일련의 과정을 밟는다. 또한 그는 여행과 기억 그리고 사진에 대해 깊이 있는 성찰을 남긴다. 사진은 기억의 도구이지만 동시에 기억을 왜곡하는 기계적인 틀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찍은 사진을 기억이라 착각한다. 그러나 기억은 복원되는 것이 아니라 재구성되는 것이다. 여기서 그는 현대인의 습관, 사진을 찍음으로써 기억한다는 태도를 비판한다. 여행은 기록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일부로 사라져야 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그는 사진을 찍지 않고 순간의 감각에 몰입하는 방식을 선택한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 존재를 진짜로 사는 태도이다. 나는 그 순간을 저장하지 않고 살았다. 그게 더 온전한 기억이었다. 이 말은 우리가 여행뿐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조언처럼 다가온다. 기록에 매몰된 오늘날의 우리에게 기억은 저장이 아니라 해석이라는 김영하의 말은 오랫동안 가슴에 남는다. 타인을 통해 자신을 마주하다. 여행의 진정한 의미는 타인의 삶을 스치며 자신의 위치를 재정립하는 데 있다. 작가는 기차에서 마주친 낯선 이의 말투 하나, 시선 하나가 내 사고를 바꿔놓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가 여행을 사랑하는 이유는 타인을 통해 나를 재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타인을 만나는 것은 동시에 자기 고립을 해체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현대인은 자기 세계에 갇혀 있다. 하지만 여행에서는 우연한 도움, 예기치 않은 친절이 마음을 녹인다. 작가는 말한다. 우리는 모르는 사람의 미소에 위로받고 이름 모를 낡은 도시 표지판에서 길을 찾는다. 이렇듯 김영하는 여행을 사회적 연결감의 회복으로 본다. 우리는 생각보다 더 쉽게 단절되고 생각보다 더 자주 누군가에게 연결될 수 있다. 여행의 끝은 시작이다. 여행의 이후의 마지막 장면은 여행 후 돌아옴에 관한 이야기로 마무리된다. 작가는 말한다. 나는 돌아왔고 여전히 같은 집, 같은 거리를 걷고 있었다. 하지만 분명 나는 달라져 있었다. 변화는 겉이 아니라 내면에서 일어난다. 그가 경험한 낯선 공간들, 만난 사람들, 겪은 우연의 사건들이 자기 존재를 구성하는 새로운 층을 만든다. 그렇게 여행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지속적인 재해석으로 이어진다. 맺은말. 김영하의 여행의 이유는 단순한 여행 에세이가 아니다. 이것은 존재의 모호함, 일상의 공허함, 인간관계의 가능성, 자아의 유동성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이며 그 모든 것을 여행이라는 틀 안에서 세밀하게 담아낸 한 편의 문학이다.
그의 문장은 절제되어 있지만 한 문장 한 문장이 나를 멈추게 만들고 생각하게 하며 떠나고 싶게 만든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책을 덮는 순간 우리는 단 한 곳이라도 낯선 곳에 가보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다. 그것이 바로 김영하가 말하는 여행의 이유일 것이다.